안녕하세요. 현대종교TV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5월의 오늘 마지막 2단 뉴스는 칼럼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또 칼럼을 누가 읽으실까 누가 보실까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주시고 함께 해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칼럼은요 최근의 것들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 칼럼의 제목은 이렇게도 쉬운 2단 대처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근에 썼던 칼럼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역시나 예상대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히고 있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를 떠올려보며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뜨거웠던 분노 대신에 나는 신이다 시즌2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겠지 싶은 자조 섞인 마음을 다 잡으며 다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단 문제를 포함해 질문은 많으나 답을 찾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늘 그랬듯 절망 속에서도 우리만의 꽃을 피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경각심이 잊혀지기 전에 나는 신이다 관련해서 3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반려견과 반려묘 4마리를 같이 살고 있답니다. 반려견은 이제 겨우 1살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반려묘들보다는 6배, 7배나 큰 강아지를 저희가 키우고 있죠. 그 크기에 우리 반려묘 냥이들은요 그 녀석에 치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시간과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답니다. 그런데 가끔 놀라운 것은 크기는 작으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때면 자신보다 한참 덩치가 큰 녀석에게 때로는 함께 힘을 모아서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약한 존재들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할 때를 잘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2단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할 때마다 반려묘가 생각나곤 합니다. 약하디 약한 반려동물만도 못한 대처여서 그런 건지 교회들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모습을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다른 궁지에 몰려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2단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한국교회이기에 대처를 넘어 적극적인 전투에 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을 오랜 시간 지켜보며 또다시 상념에 잠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건만 일이 쉽게 끝나지 않는 전쟁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할까요? 그러나 거대 악과의 싸움에서 굳이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앞서 반려동물의 예처럼 작은 것 하나 내지는 작은 한 사람의 관심과 용기 그리고 거룩한 분노와 끈기만 있어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2단 사이비 관련 사건 사고 때마다 교단과 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구호가 참 요란하게 울려 퍼지나 후속 대책이 이어졌던 적을 본 적이 없고 각 교단 총회장 선거 때면 후보들마다 2단 대처 등의 공약을 제시하지만 이 역시 지켜진 적도 없었고 정부와 언론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2단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소극적이고 때마다 목소리만 높이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경험했었기에 이제 좀 달라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방법은 쉽고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마지막 퍼즐의 조각처럼 이 일에 나서준다면 이 일에 함께 해준다면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각각의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뜻을 같이 하고자 힘을 모아간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울 수 있음을 기대해 마지 않으며 더 열심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 JMS뿐만 아니라 모든 2단이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태껏 여러 번 해왔기에 나는 신이다에 방송된 특정 2단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저희 기자가 출연했던 JMS보다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박명호 교주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2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40년 전의 오대양 사건을 소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목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요. 부디 여러 2단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 2단들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교리 몇 개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는 일은 시간이 오래 필요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 일은 종교인이거나 비종교인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단 문제가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된 지 오래되어서입니다. 어쩌면 비종교인들에게 건전한 종교를 안내하는 전도보다 악한 종교에 몸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더불어 전도와 선교에 결코 이단 대처가 빠져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자, 이 마지막 이야기까지 곱씹어 봐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번에 나는 신이다, 이 다큐를 비판한다고 해서 사이비 집단을 향한 문제의식이 회피되거나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지는 의미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집단이 가진 해악성을 이해하고 증언자들의 용기를 온전히 존중하는 일과 그것을 보여주는 미디어를 향해 비판하는 일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극성 자체를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증언, 자료화면, 재연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자극성이 필요 이상으로 선을 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큐는 주목을 끌기에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여성을 무력하고 수동적인 피해자로 대상화한 사회적 편견과 남성 중심의 시선의 한계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의 여성의 신체를 반복 전시함으로써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지요. 바로 이 내용은 나는 신이다에 대한 호평 일색일 때 청월함의 오수경 대표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지요. 이런 문제는 다큐 바깥으로도 이어졌다. 제작진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적나라한 증언 내용과 선정적 장면은 다큐의 맥락과 상관없이 편집되어 여러 온라인 사이트로 확산되었고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상태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상 털기도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2차 가해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날것의 증언과 선정적 자료 화면 그리고 남성 중심적의 시선이 반영된 재현은 그걸 보는 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는 신이다 다큐에 관한 다수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한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구성된 증언자의 목소리는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휘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아무리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그들의 증언을 전부 공개할 필요는 없고 만약 해야 한다면 꼭 필요한 만큼만 공개하기를 선택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라고 어쩌면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을 잘 좀 지적해 준 것 같아서 제가 제 칼럼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를 담아 썼지요. 항상 문제들마다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알게 되었고 언론과 방송에서 이단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작은 원칙을 제시해 준 것 같아 신중하게 저는 여러 번 전문을 읽어보았답니다. 선정성 너머의 문제에 구조적 근원적 문제의식의 빈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방향 중에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방향 중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단 피해자들의 또 여러 피해자들의 드러냄이 중요하겠지만 드러냄이 없어도 혹은 윤리적 선을 지키며 문제에 다다를 수 있을 때 더 귀를 기울이는 것과 또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일이 어쩌면 2차 피해 내지는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지를 반성하게 되면서 더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의 논의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좋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꼭 좀 나누고 싶어서 담았으니 나는 신이다 방송 위에 제게 주어진 이 또 하나의 선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 길었지만 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접겠습니다.